요즘 다시 뜨고 있는 관광지죠. 오늘은 서귀포시 중문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에는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제주도 대표 관광지 중문에 와 있습니다. 네. 그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다시 한번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오늘 놀러 가는 겁니까, 선생님? 아하, 나하고 데이트하는 건 아니고 우리 주제하고 데이트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폭포네요, 폭포. 이쪽에 폭포가 3개 있으니까 천지연, 정방, 천재연 그 중에 하나겠지. 정방폭포는 제가 다녀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정방폭포. 그럼 이거는 재연 아니면 지연인데. 폭포가 2개가 보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천재연이죠. 디테일하게 막 나무며 막 물이며 다 그려놨어요. 그 이영상 목사의 탐나술력도가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하죠. 네. 상당히 자세하게 그렸어요. 이제 또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나요 둘이서 역사기엔 렛츠고. 그거 찾기로. 탐나술력들을 보면 폭포에서 활쏘기 연습을 했던 모습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 그림의 무대였던 곳이자 제주의 대표 폭포. 오늘은 천재연 폭포에 얽힌 얘기입니다. 빼어난 절경 덕분에 칠선녀들이 논일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천재연 폭포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우와, 선생님. 우와, 물색 보세요. 괜히 선녀들이 왔던 폭포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선생님이랑 진짜 제대로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도 저기 들어가서 좀 담그고 싶은데. 선생님은 선녀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림에는 상폭, 하폭 해서 2개가 그려져 있죠. 폭포가 2개. 그런데 폭포가 셋이거든요. 폭포 떨어지는 곳 아래마다 물이 고여서 연못을 이루고 있죠. 그 연못마다 이름이 있어요. 소라는 말을 붙였어요. 끝에가 소예요. 밑소? 아랫소? 중간소? 중소? 중소. 이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말을 해줘야 되겠네. 네. 가래소라고 불렀습니다. 가래소. 그러니까 제주어로 하니까 웃소, 알소, 가래소. 이거죠? 네, 그렇죠. 아하, 위치에 따라서 물이 고인 곳을 뜻하는 한자어 소를 붙인 이름이었군요. 알소와 가래소에는 늘 떨어지는 폭포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웃소는 큰 비가 와야만 폭포수가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모습만큼 전설도 많은데 웃소의 바위 틈에 용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천재연 폭포를 이루는 물은 하천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폭포를 이루고 평소에는 건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포가 이루어지지 않죠. 네네. 그런데 바로 이 옆에 바위 틈에서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나와요. 그것은 여기서 웃소를 이루어서 물이 고이기도 하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2단 폭포, 3단 폭포까지의 폭포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우리 제주도는 바닷가에 가면 용천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위쪽에서는 샘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 옛날에 물 사정을 알려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여줄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주에는 모두 감천이 없다. 백성들은 심리 내에서 떠다 마실 수 있으면 가까운 샘으로 여기고 멀면은 혹은 40, 50리에 이른다. 물맛은 짜서 참고 마실 수 없으나 지방민은 익숙해서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 중산간에 살던 제주 사람들은 샘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습니다. 떨어지는 비를 받아서 쓰기 위해 나무에 첨황을 설치했을 정도였죠. 때문에 귀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가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런데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게 계곡을 타고 다 흘러내려가 버려서 이것을 활용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19세기쯤부터는 이 물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하는 생각들을 했나 봐요. 이 물을 이용해서 논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 최구석이라는 사람인데 오. 이분은 제주 판관 한 3년 동안 하고 또 1896년부터는 대전 군수를 했어요. 2회에 걸쳐서 연임을 하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랬던 분인데 1901년에 있었던 신축 밀란, 이재수란이라고도 부르죠. 이분이 그 민군과 또는 제주 목사 그 사이를 중재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세관 강봉헌이가 최구석이가 잘못해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거짓 보고를 해요. 그래서 파직되죠. 아이고. 파직된 후 바로 이곳 중문에서 생활을 했죠. 중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지켜본 최구석은 바다로 흘러가는 계곡물을 떠올립니다. 이 물을 끌어다 논을 만들면 만인이 배를 곪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최구석은 3년 동안 중문과 천재연을 답사하며 지세를 파악하고 드디어 1908년에 관계수로를 완성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흔적이죠. 여기가 최구석 씨가 만든 성천수로가 시작되는 곳이지요. 근데 왜 수로 이름이 성천수로예요? 천재연 수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천수로?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오름이 성천봉이거든요. 아, 성천봉. 성천봉 옆을 돌아서 아래가 또 성천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길 이름을 성천수로라고 부르게 된 거죠. 지금도 수로 공사는 힘든 공사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수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대단한데. 네, 최구석 씨는 종달리에서 논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패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계속 밑으로 스며들어서 농사를 못 지었죠. 여기는 또 바닷물이 들어올 상황은 아니니까 그 경험도 밑바탕이 되고 공부를 한 결과 이 수로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막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가 막 화려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사를 다 한 거예요?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네.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했어요. 열을 이용했죠. 열을요? 불을 막 떼요. 장작을 쌓아놓고. 알코올이죠. 네. 그 주정. 더 뿌려서 하면 더 화력이 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한참을 달군 다음에 찬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은 팽창되었던 것이 갑자기 수축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다. 그런 다음에는 정이나 끈을 이용해서 때려서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됐겠죠. 역시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매번 들을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천재연 곳곳에서 최구석 선생이 만든 성천수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로에서 주민들을 생각하던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003년에 성천수로 공적비가 세워지고 이후에 천재연 관계수로 역시 근대 제주인의 삶이 담긴 유산으로 인정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계곡을 따라서 수로를 만든 것도 정말 신기한데 그 수로에 물을 받아서 논까지 만들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1906년에서 1908년까지 1차, 또 1917년에서부터 23년까지 2차에 걸쳐서 여기 이제 공사가 됐는데 전체 논 면적이 약 23만 제곱미터. 그 정도예요. 근데 최구석 씨는 이 2차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논을 가지고 약 60년 동안은 논농사를 지었어요. 여기 중문 관광단지라든지 네네. 저기 컨벤션 센터라든지 그 지역까지 전부 논이었거든요. 와. 천재연 관계수로 덕에 논으로 쓰이던 이곳은 지금은 관광단지가 들어섰죠. 천재연 폭포에는 최구석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쪽에 네. 비석이 있어요. 여기 비석이 있을 줄 몰랐네요. 2차 공사 끝 무렵 생을 마감한 채구석을 기리며 1957년 배정의 유림들이 직접 세운 비석입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던 그의 마음은 비석 뒷면에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 가득히 한문으로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보면 중문천에서 천재원 폭포 밑에는 아름다운 연못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채구석 군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이제 물길을 만들어서 논을 만들고 만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 주로 쓰여 있죠. 그런데 이분은 또 고종 실록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자기 월급을 다 털어내놔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구석 선생님이 진짜 성인 군자나 다름이 없었네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비석에서 채구석 선생을 향한 주민들의 존경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천재연의 물을 활용해 불모지였던 땅을 논으로 만들어 만인의 살 길을 찾았던 채구석 선생.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찾는 이 아름다운 천재연 폭포에는 근대 제주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역사의 흔적이 남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천재원 폭포 하면 그냥 멋있는 폭포, 웅장한 폭포로만 생각했는데 이 수로에 대한 얘기가 들으니까 천재원 폭포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풍성해진 것 같아요. 요즘 제주도가 관광지로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는 우리 제주 선인들이 네. 자연 환경을 극복해왔던 그 모습, 그것도 함께 느끼면서 관광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천재원 폭포에 오시면 이쁜 사진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 수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 자연 환경을 극복해온 네. 그 극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도 즐겁고 유익한 문화와 역사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외쳐주세요.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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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